자, 이번에 살펴보게 될 종목은 지오릿 에너지입니다. 회사 이름이 에너지죠. 에너지. 원래 이 회사는, 자, 살펴보죠. 지오릿 에너지, 원래 리튬주로 잘 알고 있는 회사입니다. 작년에 2차전지 리튬주들 호발 폭주할 때 큰 폭의 시세를 보였던 화면 왼쪽에 차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폭주했던 종목. 근데 원래는, 자, 위에 보신 것처럼 지열냉난방, 연료전지 이렇게 다루는 신재생 에너지주다, 그죠? 근데 뭐 거기서도 그렇게 크게 두각될 정도로 그 정도로 좋은 건 아니고요. 자, 최근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전기차 배터리 핵심들 리튬 사업을 아직도 추진 중이랍니다. 아직도 추진 중이래요. 뭐 설립했다고 하는데 뭐 계속 추진 중이랍니다. 자, 이런 형태의 종목들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본업인 신재생 에너지는 시장이 연평균 10%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얘도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웬만하면 이렇게 좋게 써놓는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실제는 여러 개 보게 되면 뭐 성장은 개뿔이라 후퇴죠, 이거. 후퇴. 그리고 신성장 추진한다 그러는 리튬에서 어떤 성과가 나오냐?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죠. 그런 게 있었으면 저렇게 저 모양으로 저렇게 개판되지는 않겠죠? 자, 지금 폐수리튬 뭐 하고 뭐 첫 파트너로 이제 파트너 선정했네요. 근데 이제 여태 안 나오다가 이제 뭐 하나 나왔습니다. 뭐 하나 나왔다 이거죠. 앞에서 이제 계속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전력 인프라주에서도 이런 흐름들 나타나고 있는데 피라미드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 들었죠. 섹터 같은 경우 아주 강력하게 작년에 2차전지, 올해의 전력 인프라 이런 구조 같은 경우 맨 꼭대기에서 이제 산업 성장을 받고 있는 대표주들이 올라가고 줄줄이 쭉쭉쭉쭉 올라 들어가고 나면 애들이 신고가 후발까지 신고가 이렇게 나오면 이 밑에서 독버섯이 올라온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 맨 위쪽에 AI가 있죠. AI. 그래서 그 AI 시대에 맞춰서 데이터 센터들이 대규모로 확충이 되면서 고용량, 고압의 전력 설비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AI 다음 2차로 전력 설비주,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업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이제 전선 밑에 이제 전기 부품주 이렇게 연결되고서는 급기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전력 인프라와 별 관계가 없거나 혹은 살짝 맛만 볼 종목들이 대거 올라와서 20% 상한가 이런 흐름들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2차전지가 그랬었죠. 이 뒤에 가서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오르게 되면 이런 종목이 되려면 그 섹터의 고점을 염려해야 된다. 이거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고 없어요. 근데 리튬 쪽에 지금 뭐 2차전지 쪽의 뉴스를 보게 된다 그러면 오늘 인상적인 뉴스로는 이 대규모 회사들 같은 경우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가 다시 이제 이 투자들 작년에 너무 많이 했다가 생각보다 이제 좀 덜 팔리고 그러는 바람에 이제 투자 속도 조절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에코프로 BM도 목표가가 하향이 됐고요. 이걸 뭐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뭐 이런 뉴스도 오전에 등장이 되어 있습니다. 뉴스를 하나 잠깐 보시면 웃을 수도 없고 전기차가 안 팔려서 6천억을 보상받는 배터리 3사 전기차 시장의 판매 부진 여파로 최소 주문량을 못 채워가지고 5천억이 줘도 되돌려 받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지금 그래서 이제 이 목표가 하향이 나오고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얘는 올랐어. 요 시기를 잘 보면 이게 언제냐라고 하면 앞서서 설명드렸던 올 초에 리튬 가격이 급등하고 난 다음이에요. 리튬 가격이 급등하고 난 다음에 지오릿 에너지만 이렇게 크게 치올랐죠. 리튬 하면은 뭐 지오릿 에너지 말고도 작년에 유명했었던 하이드로 리튬이라든가 리튬 포워스
그러니까 아예 우리는 리튬 기업입니다라고 해서 대놓고 이름에다 이렇게 달고 있는 기업들도 있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크게 많이 못 올랐거든요. 요도 얼마 좀 올랐어요. 쭉 올라 들어왔죠. 작전 성향이 굉장히 강한 종목이다라는 얘기예요. 작전 성향이 굉장히 강한 종목.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뭐 이제 지금 이제 와서 뭐 폐수 처리 리튬 뉴스 하나 내놓고 막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 큰 회사들 같은 경우도 에코프로비움 같은 이런 대규모 회사들 LNF 뭐 수주 어마어마하게 쌓아놓고 그러고도 밀리고 있는데 얘들은 언제 돌아올 거냐 이거죠. 언제 돌아올 거냐. 근데 이 실적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가총액이 2,400억이나 돼요. 2,464억. 이게 반도체로 치면 2,464억에 어떤 종목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 들어가면 반도체로 들어가서 2,464억 근처에 보십시오. 반드시 야 이거 괜찮은데 라고 하는 종목들이 줄줄이 깔려서 나올 겁니다. 저 대규모 회사들도 밀려나가는데 얘들이 지금 이제 진출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실적에 이 자본에 뭘 내줄 수 있을 것이냐 이거죠. 뭘 내줄 것이. 근데 이렇게 비싸요. 그러니까 이건 뭐 지금 저가에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이거 결코 싼 종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 얘기 들었던 그야말로 독버섯 같은 종목들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독버섯 같은 종목들. 그러니까 이미 시세가 지난 독버섯이에요.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상위 쪽에 있는 종목들이 불타고 있기 때문에 독버섯 주더라도 이더라도 당분간은 어느 정도는 추가 상승이 나올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 저 위에 꼭대기에 있는 얘들이 지금 이렇게 밀리고 있는 에코프로 저점 내려가 버렸고요. 깨고 내려가 버렸죠. 에코비엠 다시 자빠지고요. 저 대규모 실적 수주가 나왔던 LNF 같은 경우도 그 실적 수주에도 불구하고 뭐 얘는 아직까지 저점까지는 가지는 않습니다. 이러고 있는 와중에 이 종목들이 뭐 볼 거 있겠냐, 뭐 볼 거 있겠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테마 쪽에서 들어오는 시세하고 이거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아래쪽으로 갭 하락 나오고 난 다음에 양봉으로 불은 켜고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하면 다시 이거 어느 정도 움직일지 모르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라도 움직여 들어올라 그러면 다시금 2차 전지에 리튬 가격에서 뭔가 눈에 번쩍 띌 만한 재료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재료가 있어야 된다.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얘 깨지고 나면요. 현재 가치로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내려갈 것 같습니까? 현재 주어지는 가치로만 본다 그러면 본업인 재생에너지에서도 지금 이익을 못 내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수준까지 좀 내려와야 돼요. 그게 맞죠? 그래야 키가 맞는 거 아닙니까? 리튬 포스 전저점 출발선까지 지금 다 가지고 내려갔고요. 하이드로리튬 역시 마찬가지 지금 출발선 근처까지 지금 내려와 있죠. 지금 우리 똑같이 리튬인데요. 특별하게 더 나올 것도 없는 얘 경우는 지금도 저점에서 거의 3배예요. 저점이 지금 600원대 가격이니까 지금 1800원이고요. 아직도 직전 저점에서 근 3배에 가깝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종목은 이거 깨지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기프로 다시 깊숙하게 빠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 반짝하는 시세에 요거 보고 너무 노리지 마시고요. 2차 전지가 지금 시대의 작년처럼 이렇게 미쳐 날뛰는 섹터도 아니고 지금은 처져서 저 대형들도 힘을 못 쓰고 있는 시기거든요. 그 대형 중에서 이제 쓸만한 종목에 한해서 우리가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 이미 이제 저점 다 내려갔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그 경우에 조금만 더 버텨보자라는 그런 쪽이지 이거 공략해가지고 이익 내자라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반짝에 혹하지 마시고요. 너는 너대로 그냥 가든지 말든지 해라. 라든지 굳이 그래서 이런 종목에 들어가서 노리자라고 하면 차라리 똑같은 독버시라 그러면 현재 가장 강한 전력 인프라 쪽에 개별 시세, 개별 작전주들을 아래쪽으로 지금 계속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제일전기 상한가, 세명전기 상한가, 광명전기 20%, 그래서 저 아래쪽까지 이렇게 계속 퍼지고 있거든요. 차라리 단타를 노린다 그러면 그쪽으로 들어가십시오. 그것이 차라리 여기 들어가는 것보다는 낫죠. 기회 줄 때 빠져 나와라 의견입니다.